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팀입니다. 지난주에는 외국인들의 2차 전지 업종 아주 강력한 매수가 나오면서 우리 증시를 떠받쳐 주기도 했지만 또 2차 전지 쪽에 수급 상황을 완전히 강하게 끌고 갔습니다. 반도체가 미국에서 반도체가 좀 하락을 계속하면서 우리 증시에서도 반도체는 조금 힘이 빠지는 모습이었고요. 반도체가 빠진 자리를 바이오가 좀 많이 메우는 그런 모습도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가 굉장히 강력하게 움직였고요. 2차 전지는 사실 외국인 기관이 매수하는 종목들도 잘 갔지만 외국인 기관이 매도하고 개인이 매수한 종목도 잘 갔습니다. 예를 들면 포스코홀딩스 같은 종목도 그렇게 움직였어요. 주가를 지금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냥 단순하게 외국인 기관이 팔면 주가가 빠지고 이런 확률은 그렇게 높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이번 주에 또 많이 보여줬고요. 다음 주에는 미국에 이제 FOMC가 이제 열리죠. 미국 시각으로 25.6, 우리 시각으로는 27일 새벽 3시에 이제 파월이 발표를 합니다. 우리 한국은행에서 이제 이창용 총재가 발표를 하듯이 그렇게 이제 브리핑을 하는데 26일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금리를 이번에 올릴 거라는 것이 거의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움직임 보면은 채권도 그렇고 이 금리를 어 그러니까 금리가 낮아질 거라고 금리를 인하해야만 좋아지는 그런 업종들이 안 좋다가 바로 이번 주 지난주 후반부터 한 이번 주 그 사이에 금리를 이제 인하하는 쪽이 유리한 그 업종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예를 들면 바이오가 그렇게 됐고, 지금 최근에 좀 들여다본 종목들 중에 이게 왜 움직이지 하는 종목들이 있었는데, 그게 금리도 금리고 실적도 있더라고요. 제가 아주 말을 꺼내기 시작하면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까지 하고 흐름이 완전히 달라질 가능성이 7월 FOMC가 지나가고 나면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특히 이제 제가 지금 내일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4분기, 그러니까 매 분기마다 그 다음 분기 실적 기대주들을 뽑아가지고 이제 저희 트리온스 회원들한테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잠깐 언급을 했지만 작년 12월 달에 드렸던 올해 1분기 실적 기대주로 추천해드렸던 종목들을 제가 보여드렸어요. 800% 오른 종목도 있고요. 500% 오른 종목도 있고, 그러니까 5배, 8배가 올랐다는 뜻입니다. 그 현재 주가 기준으로, 현재 주가가 아니라 그때 추천해드리고 나서 이제 고가 기준으로. 근데 그 두 종목만 그런 게 아니고요. 100% 넘게 오른 종목이 20개가 넘어요. 50% 넘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이번 2분기까지가 실적이 바닥이라는 거 아닙니까? 경기가 저점을 찍는다는 표현을 쓰는데 2분기를 바닥으로 저 경기가 돌아선다는데 2분기 때 오히려 대부분이 실적이 안 좋아지는데 굉장히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했던, 그래서 1분기와 2분기 때 상반기 때 실적이 좋아지는 것으로 예상했던 종목은 그 종목들이 희귀한 애들이기 때문에 수급이 더 많이 몰린 거예요. 그리고 완전 뉴페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윤성 FNC 같은 애들. 윤성 FNC 같은 종목이 10,000원대, 13,000원, 14,000원 이러고 있을 때 그, 다음 분기 실적 기대주를 추천을 해드렸었어요. 그게 작년 12월 10일인가 그랬죠. 제가 오늘 아침에 써드렸습니다.만 그러니까 종목이 되게 많아요. 그런 종목. 근데 저도 이제 이걸 어, 그 그러니까 어떤 종목들이 잘 가게 될지는 저도 몰라요. 그런데 윤성 FNC가 작년에 3만 9천 원대 일대였네요. 3만 9천 원 정도.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써드렸던 종목이 또 뭐 있었죠? 제가 기억이 제가 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윤성 FNC 말고, 코난 테크놀로지였죠. 코난 테크놀로지가 작년 12월에 추천해드렸던 종목인데, 코난테크가 만 얼마였죠? 16,000원, 네, 18,000원 정도 할 때 추천을 해드렸죠. 다음 분기 실적 기대주로. 근데 이게 15만 7천원까지 2달 만에 움직였다는 거 아닙니까? 11,000원에서 8배가 올랐어요. 코난테크놀로지가. 물론 지금은 다시 또 7만원대까지 밀려 내려왔지만 2월 말, 그러니까 1월에 실적 기대주로 12월 10일 날 추천해드렸네요. 그랬을 때 뭐 이 두 종목뿐만 아니라 그때 한 100종목 정도 아마 추천을 해드렸지 않나 싶은데 그 중에 한 2, 30종목 정도가 뭐 100% 이상 또는 100% 가까이 막 이렇게 움직였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역시 똑같다는 거예요. 실적, 다음 분기 실적. 지금이 아니라 지금은 이미 다 3개월, 6개월 전에 반영이 된 수준인 거고 이제 다음 분기 실적을 미리 알면 그 다음 분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거죠. 한번 이렇게 주가가 움직일 때 매수 하면서 쫙 비중을 늘려서 쫙 뽑아먹는 에코프로 BM도 사실 마찬가지였거든요. 계속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실적이 다음 분기에 좋아질 종목들을 쫙 추려서 업종을 분류해 보면 2차 전지가 굉장히 많아질 때가 있고 반도체가 굉장히 많아질 때가 있고 뭐 특정 업종이 많아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금 이 종목들이 왜 여기에 걸려 올라오지? 이렇게 생각되는 종목들이 많이 늘었어요. 지금 그 바닥을 다 디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 신기한 그러니까 이 작업을 할 때마다 지금 한 달 정도 됐거든요. 이 작업을 한 지가. 이제 거의 리스트를 정리해서 이제 분류하고 정리해서 내일 저녁 때 이제 드리기로 했습니다. 엄청난, 뭐 보물창고라고 이제 표현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실적을 잘 들여다보시고 지금 실적이 아니라 다음 분기, 그 다음 분기, 뭐 이번이 아니라 내년, 지금 반기가 아니라 상반기가 아니라 하반기 이런 식으로 앞서서 실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예상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거를 만약에 그렇게 추려낼 수만 있으면 이제 앞에 이제 한 달 뒤, 2달 뒤에 움직일 종목들을 지금 미리 보고 있는 거예요. 천리안 같은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주식 투자자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하고 뭐 다 돈이니까요. 다 수익이니까요.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을 거의 100%에 가깝게 바꿔주는 작업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을 하는데 지금 할 때마다 힘들어요. 되게 힘들어요. 되게 많은 종목을 봐야 되거든요. 1,500 종목 정도를 봐야 돼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정리를 하는데 그렇게 추려서 어떤 때는 뭐 한 70 종목으로 추려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한 120, 30 종목으로 추려질 때도 있는데 저도 지금은 아직 안 추렸어요. 정리를 다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상당히 많아졌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2분기가 확실히 바닥이고 3분기를 지나서 4분기 정도 되니까 작년 4분기 대비 기저효과 같은 게 좀 확실히 보여요. 그래서 내년 2024년에는 또 새로운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지점입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다음 주에 FOMC를 앞두고 이번 한 주에 어제 제가 방송에서 금요일 날 만들어 드렸지만 공매도 청산이라든가 공매도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세력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인들 수급으로 그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떠올려 보시면 지금 외국인이 사고 있는 종목, 기관이 사고 있는 종목들이 허투루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 FOMC가 지나가고 나면 제가 며칠 전에 9월 FOMC가 진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7월 FOMC가 지나가면 정말 최근에 근래에 보기 드문 랠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 기관들의 매매 종목들을 잘 체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도 지난 한 주 동안 외국인과 기관들이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어떤 종목들을 매매했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코스피에서 지난주에 외국인이 가장 많이 판 종목은 포스코홀딩스였습니다.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던 금요일, 어제도 외국인은 많이 팔았는데
10%, 10.75%가 올라갔으니까 이거는 단순히 외국인이 매도했다고 뭐 주가가 빠지고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포스코홀딩스가 갖고 있는 이 매력과 그다음에 가치를 외국계 증권사들이 꾸준히 좋은 리포트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가를 60만 원 넘게 책정하는 리포트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지금 55만 원이니까 55만 천 원이니까 한 10%, 5만 원 정도, 10% 이상의 한 10% 안팎의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 지금 비싸졌고 비싸 보이지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2011년, 10년 그 무렵에 80만 원 가까이까지 간 적이 있었거든요. 야, 그게 보여요. 왜냐면 그때는 철강업, 호조 이런 것들이었, 왜냐면 철강 종목이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철강에다가 2차 전지 그 밸류 체인을 완전히 장착을 하고 실제 수익으로 연결을 짓고 그렇게 되면 분기 배당 주기 때문에 이 주주 환원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좋은 재료들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아마 올해 말에 지금 이제 하반기니까 올해 말쯤에는 포스코홀딩스의 배당도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어쨌든 그거는 뭐 좀 더 멀리 있는 얘기고 포스코홀딩스를 외국인이 일단은 가장 많이 압도적으로 6,887억 원어치를 매도했습니다. 이거는 그랬는데 주가는 11% 가까이 올랐다는 거는 상당히 주목할 만한 그런 좀 얘기가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많이 판 종목은 삼성전자, 세 번째가 SK 하이닉스 반도체 쪽을 좀 많이 집중적으로 매도를 했고 삼성 SDI 그리고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타이거 2차전지 소재 이 ETF를 판 걸 봐서 ETF를 정리한 건가 하고 보니까 그게 아니죠. 오른쪽에 보면은 2차전지 산업 코덱스 2차전지 산업으로 약간 그 외국인들이 좀 매매가 달라졌어요. 약간 그러니까 비중을 좀 변화시킨 그런 흐름. 그리고 기관도 보면은 이제 이따가 2차 전지 ETF들을 굉장히 많이 매수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ETF, 2차 전지 ETF는 분산 투자 효과도 좀 있는 데다가 안정적이고 그래서 여전히 뭐 지금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지만 여전히 지금 뭐 200%씩 막 150%씩 이렇게 올랐어요. 야, 그래서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수익을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미 반도체 많이 팔았네요. 지금 반도체 매매할 때 매도한 것은 일단은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제가 글에 써드렸고 일반 이 방송에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 하방에 이제 지지 라인에 딱 걸쳐서 아마 지지가 나올 거라고 보고요. 오늘 상승했어요. 1% 정도. 다음 주에는 반도체가 다음 주 특히 월요일에는 반도체가 그 저점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선제적으로 외국인이 팔았을 때 만약에 개인들이 잡았다면 개인 투자자들이 승리할 가능성이 전 되게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LG화학도 많이 팔았고요. 두산에너빌리티, 한화시스템, 하나금융지주, 코스모화학, LS 이런 종목들을 많이 외국인들이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라든가 한화시스템도 그렇고 또 두산밥켓이라든가 이런 기계, 중공업 이런 쪽의 종목들이 고점을 찍었어요. 지금 2분기니까 아직 고점을 찍진 않았을 수도 있겠다. 3분기 실적이 있으니까. 근데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는 저 실적이 좀 내려앉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선제적으로 좀 매도할 수 있는 그런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좋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 갈 거라고 생각하시고 이 종목들을 매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제가 실적 컨센서스들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게 하나의 패턴으로 보여서 이제 지금 살짝 언급을 해드리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종목 뭘까? 포스코 퓨처엠을 압도적으로 많이 샀습니다. 1368억 원어치를 샀고요. 여전히 포스코 퓨처엠 뭐 시장에서 가장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지금은 코스피를 거의 대표하는 주도하는 탑
뭐 3 안에 들어가는 무조건 들어가는 그런 종목이고 외국인들의 매수가 집중됐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팔았지만 삼성전자 우선주는 또 매수를 많이 했고요. FNF가 이제 많이 빠졌다 싶었는지 지난주에 일단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들어왔고요. 카카오, 대한항공, 코스모 신소재, SKI 테크놀로지, 삼성전기, HMM, 현대글로비스, 현대차, 한화오션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밑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추정하는 ETF까지 외국인들의 매수가 많이 들어온 종목들이 이렇게 눈에 띄고요.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들 보면은 역시 제일 많이 판 종목이 삼성전자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두 종목을 1,000억 원 넘게 매도한 종목으로 이름을 올려놨네요. 그리고 기아, FNF, 삼성 SDI, 현대차, 그 다음에 또 타이거 2차전지 소재 역시 매도를 했고 SK이노베이션, 한화오션, 또 반도체 소부장, LG이노텍, 카카오 이런 종목들을 기관이 많이 매도했고요. 여기 보면은 일단 삼성 SDI가 다시 70만 원 밑으로 주가가 밀려 내려왔는데 바닥을 잡고 좀 이제 반등을 하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는 것 같지만 일단 코스피 대형주 2차전지 쪽은 좀 재미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기관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은 SK하이닉스였습니다. SK하이닉스를 737억 원어치를 샀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그 다음에 S오일, 유한양행을 기관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주가도 많이 올라갔고 좋은 흐름이 나왔죠. 실적도 굉장히 좋은 개선세가 펼쳐집니다. 지금 그 증권사 컨센서스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타이거 2차전지 테마, 밑에 보시면 코덱스 2차전지 산업, 그 다음에 타이거 KRX 2차전지, 또 2차전지 소부장, 이런 식의 2차전지 관련 ETF들이 대거 기관 순매수 상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삼성전기, 메리츠금융지주, 삼성 SDS, 삼성바이오로직스, 한화솔루션까지를 기관이 매수를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연기금 보면 제일 많이 매도한 종목이 HMM, 그 다음에 FNF, 기아, 현대차, 포스코홀딩스, 현대글로비스, 카카오, 롯데케미칼, 셀트리온, 삼성전자 우선주, GS리테일, LG이노텍, 호텔신라, 현대차 EUB까지를 연기금이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지금 자동차도 지금 고점에서 이제 내년 정도,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조금씩 실적이 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이니까 주의해야 됩니다. 역시 증권사 컨센서스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많이 매수했네요. 가장 많이 매수했는데 383억 원어치를 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 삼성전자, S오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전기, 포스코퓨처엠, LG화학, 삼성 SDI, 한화솔루션, 그 다음에 ETF들 빼면은 유한양행을 연기금이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네이버를 많이 산 게 또 눈에 띄고 LG에너지솔루션부터 또 포스코퓨처엠, LG화학, 삼성 SDI 같은 코스피 대형주, 2차전지 대형주들을 매수한 것, 그 다음에 아까 기관은 SK하이닉스를 사고 삼성전자 팔았지만 연기금은 삼성전자를 이제 많이 매수했다는 것, 이것이 좀 이제 다른 기관들과는 조금 다른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들 보면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은 포스코퓨처엠, 또 이제 코스닥 레버리지 쪽을 많이 팔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개인들은 주가가 이제 많이 올라왔다고 보는 것 같고, 포스코퓨처엠을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역시 좀 50만 원 가까이까지 왔을 때 부담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죠. 그리고 네이버, 삼성전기, 그다음에 삼성전자 우선주, 유한양행, 메리츠금융지주, 대한항공, 삼성 SDS, SKI 테크놀로지, 코스모 신소재까지 2차 전지들을 대거 개인들이 많이 팔았습니다. 반면에 개인들이 많이 산 종목, 포스코홀딩스 다 압도적으로 8,223억 원어치를 샀고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포스코홀딩스 개인들이 많이 샀기 때문에 약간 빠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될지는 전망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냥 흐름이 만약에 좀 깨진다고 하면 비중을 다시 줄이면 되는 거고, 개인들 포스코홀딩스 매수하신 분들 중에 이제 어느 가격대에서 매수를 했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앞숫자 40만 원대에 매수하신 분들은 뭐 큰 걱정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전자 두 번째로 많이 매수를 했고, 삼성 SDI, 그다음에 기아, 현대로템, 금양, 현대차, 이수페타시스, SK이노베이션, LG화학, LG이노텍까지를 개인들이 많이 매수했습니다.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판 종목, 여전히 지난주에도 LNF였네요. LNF를 898억 원어치를 매도했고, 루닛 708억 원어치, 동진세미캠, HLB, 하나마이크론, 아이센스, 삼천당제약, 리노공업, 고영, 심텍, 동훈하나텍, 루트로닉, 레이크머티리얼즈, 이루다. 보면은 LNF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반도체들이 많이 있었죠. 반도체들이 많이 껴있고, 또 뭐, 의료기기 쪽도 좀 있고 AI도 보이고 그럽니다만, 일단 2차전지 LNF만 포함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반도체가 대거 매도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려놓고 있는 것이 특징이고, 제일 많이 산 종목이 지난주에 시장을 주도했던 에코프로 BM, 그쵸? 5,326억 원어치를 외국인이 매수를 했고, 이거는 에코프로도 1,876억 원어치를 매수를 했는데, 이 매수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을 뭐 좋아서 산 것도 있지만, 그 공매도의 영향일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어쨌든 사서 갚아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은 외국인들에게는 쫄려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지 않았나 싶고요. 개인들 입장에서는, 뭐 개인들뿐만 아니라 이 그냥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그 숏 커버링이라는 것이 광범위하게 들어오는 것이 시세를 완전히 분출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는 그런 또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우 하이텍을 세 번째로 많이 샀고, 윤성 FNC, 엔캠, 휠옵틱스, 이오플로우, 이녹스 첨단 소재, 하나기술, 에코프로 HN, 메디톡스, 아프리카TV, LNC바이오, 펄어비스까지를 외국인들이 일단 많이 매수를 했고, 2차전지 장비주들이 좀 눈에 띄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기관들이 가장 많이 판 종목은 에코프로 BM을 제일 많이 팔았습니다. 597억 원어치를 던졌네요. 그리고 와이랩, 센서뷰, 아프리카TV, 셀트리온 헬스케어, WCP, 하나기술, 아이센스, JYP 엔터테인먼트, 포스코 DX, 엠로, PNT, 덕산하이메탈, 이런 종목들을 기관들이 많이 팔았고요. 반면에 제일 많이 산 종목은 에코프로. 그러니까 기관들은 지난주에 에코프로를 사고 에코프로 BM을 팔고 이렇게 완전히 갈렸어요. 그리고 대주전자재료, 리노공업, 이녹스 첨단소재, SM, 삼천당제약, JLK, 솔브레인, 심텍, PSK홀딩스, 루트노닉, 펌텍코리아, AD테크놀로지, 펄러비스 게임주 매수가 들어온 것도 좀 특이한 지점이고, 2차 전지가 많이 있는 것 같이 보여도 많이 없습니다. 에코프로 대주전자재료 정도고, 또 반도체 저점에서 매수한 것도 좀 보이고 그러네요. 기관들은 저점에서 좀 매수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고요. 특징을 요약하자면, 연기금을 보면 연기금은 루닛을 181억 원 제일 많이 매도했고요. 아프리카TV, 엠노, LNF, 유진테크, YG엔터테인먼트, 스튜디오 드래곤, 성우하이텍, SNS텍, 파라다이스, VT, 컴투스, 클래시스, 골프존. 연기금이 지난주에 루닛을 압도적으로 많이 매수했고, 또 아프리카TV와 엠노 정도를 많이 매도를 했네요. 제일 많이 매수한 종목은 에코프로 BM 86억 원, 그 다음에 이녹스 첨단 소재, 대주전자재료, 솔브레인, 나노신소재, PSK홀딩스, 삼천당제약, 에코프로, 기가비스, 펄어비스, JYP 엔터테인먼트, 리노공업, ISC, JEO까지를 많이 매수했습니다. 지금 제가 최근까지 매매하던 종목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반갑고요. 자, 개인 투자자들은 어땠을까? 제일 많이 판 종목이 에코프로 BM. 아무래도 외국인 기관한테 이제 물량을 많이 준 주체는 개인이겠죠. 4,621억 원어치를 팔았고요. 에코프로가 두 번째 2,152억 원어치. 그리고 이녹스 첨단 소재, 대주전자재료, 윤성 FNC, 펄러비스, LNC바이오, 메디톡스, FST, 이오플로우, 천보,
에코프로 HN, 솔트룩스, 엔캠 2차 전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차 전지를 뭐 대거 내다 팔았습니다. 개인들이 많이 매수한 종목 중에는 WCP 하나 정도 포함된 걸 보면은 2차 전지가 좀 더 시장을 주도하면서 더 잘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들의 매도가 2차 전지에 집중이 된 한 주였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산 종목은 루닛. 역시 루닛을 개인들이 이제 매수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LNF, 아이센스, 와이랩, 센서뷰, 동진세미캠, HLB, 하나마이크론, WCP, 고영, 동훈아나텍,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아프리카TV. 2차 전지 WCP하고 이제 LNF 두 종목이 들어가 있는데, 이 두 종목이 주가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조금 덜 간 이유가 개인들이 이제 매수를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고, 특히 이제 금요일 날 주가가 막 반등했던 다른 종목들과 달리 LNF도 물론 저점 대비해서는 좀 반등을 했지만 마이너스 2%대 하락이 나왔고, WCP도 여전히 조금 약세가 나왔던 이유는 개인들이 매수 주체였기 때문이 아니었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헬스케어도 이제 개인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어서 약간 약세, 금요일에는 좀 올라갔지만 한 주 전체로 봤을 때는 좀 약세였고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일단 개인들이 2차 전지를 매도를 하고 외국인 기관이 2차 전지를 매수하는, 2차 전지가 시장을 주도하는데 그 주도할 때 이제 고점이라고 생각한 개인들이 팔고 외국인 기관들이 사서 더 올리고 뭐 이런 장인 것 같아요. 다음 주는 어떻게 될까? 지금 7월에 FOMC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즉 이번 주에 매수를 해서 잘 가고 제일 믿을만하고 뭐 누가 봐도 앞으로 시장이 업황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2차 전지를 가져갈 것이냐, 이게 굉장히 관심사가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FOMC가 열릴 때 그러면 시장에서는 여전히 2차 전지를 더 밀어 올릴까? 이게 다음 주 초반부에 최대 관심사가 될 것 같고, 또 반도체의 반등 여부 이런 것들을 체크해보자.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